네, 장관님. 네, 법을 위반한 사람을 공직자로 임용하는 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합당한가요? 뭐 합당하지 않잖아요. 일단 당연한 거잖아요. 네. 정가만 가지고는 하지 않고 뭐 일정 기간이 지난다거나 뭐 그러면은 뭐 임용이 네, 가능한 건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장관님, 네. 대통령실 관저의 한남동 이전 공사를 총괄했던 김호진 전 비서관이 감사원으로부터 비위 사실의 인사 혁신처 통보란 징계 조치를 받은 것 혹시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언제 아셨나요? 그 감사 보고서 나올 즈음에서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인가요? 그때가 그러면 10월 초 정도지 그렇죠. 않았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인사혁신처에 김 전 비서관의 비위 사실을 통보하라는 감사원 요구를 지난달 12일 날 했는데 40여일 지난 엊그제 그것도 한 언론 보도 이후 그 다음 날에 10월 22일에야 제가 통보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디에 통보했다고요? 그 인사혁신처예요. 아, 예, 예, 용산에서요? 처장님 네, 10월 22일 날 인사혁신처에 통보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40여일 동안 이런 징계 요구를 대통령실에서 인사혁신처에 요청을 안 했습니다. 늑장 통보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 내용은 제가 네, 저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네. 김 전 비서관이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 5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사장으로 최종 낙점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징계 요구서를 늑장 보낸 겁니다. 그것도 언론 보도되고 나서 그때서야. 일단 감사원의 인사혁신처 통보 의미는 김호진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비위가 확인되었으니까 향후 공직 재임용 심사에서 재임용하면 안 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업무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업무 분야 뭐라고 아니세요? 예, 그 아마 처장님 인사혁신처 말씀해 업무 같은. 예, 저희들이 그 제도적으로는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했거나 이런 경우에 사후에 비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는 간단하게 예,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후에 그 저희들한테 인재 대비라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잖아요. 예, 인재 대비 그러니까요. 수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예. 김호진 전 비서관은 지금이라도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를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장관님께서 사퇴 건의할 생각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업무 분야도 아니고 내용을 그러십니까?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는 사퇴 건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법을 위반한 공직자가 또다시 공직에 보훈 인사 임명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 법치주의, 정의와 공정을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장관님, 네. 대통령 집무실 관리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공식 의사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절반인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시작부터 졸속이었고 그 이후 모든 게 졸속 탈법으로 난무했습니다. 관저 위치가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갑자기 바뀌고 그 과정에서 천공 얘기가 나오고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저 위치뿐만 아니라 공사업체 21g 선정 과정 그리고 계약 과정 그리고 중간검사에서 모든 게 감사원 결과에서 졸속 탈법이 드러났습니다. 졸속 탈법 행정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20% 최저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냉엄한 평가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한 나라의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첫 의사결정이 이 정도이니까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주요 의사결정들이 불투명하고 수많은 논란과 억측으로 휩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제라도 남은 임기 동안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의사결정, 제대로 정치를 펼쳐가도록 행정각부의 맏형 행안부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는 쓴소리를 하는 강요와 참모가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이제라도 쓴소리도 마다 않는 용기와 기백의 모습을 선도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강동 위원장님, 예,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직자시죠? 공무원 선서했죠? 네, 공무원 선서했죠? 예, 했습니다. 화면 내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 정기한 민주화운동이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18은 민주화운동 맞죠? 네, 맞습니다. 시민들 정기한 민주화운동이죠? 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입증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가 법률에도 없고 대법원까지 명예훼손이라고 최종 판시한 사실을 부정하고 음모론을 언급해도 됩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북한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말장난이죠. 최현일 의원님, 제가 네, 20초만 말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10초만 하세요. 그 쟁점이 당시에 어떤 학회 토론회에서 북한군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개입했냐. 그래서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 그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패널이었는지 기자 한 분이 그럼 북한 자체도 여기에 개입했다고 보지 않냐. 그래서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건 확인되지 않는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좀 이따 나중에 좀 뺄게요. 그 시간을요. 위원장이 생각하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북한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저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북한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왜곡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거기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그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혹은 왜곡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그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민주화 운동으로 일관되게 이끌어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예,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입장을 했습니다만 파면 사과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떠나 어디로 보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소년이 온다 모티브가 된 주인공의 어머니는 노벨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엉엉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단순히 상 하나 더 받은 게 아니라 광주에 그동안 5.18을 폄하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지구를 떠나라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장이 광주 시민을 대표해서 그 위원장님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따르지 않고 왜곡을 일삼는 사람은 대한민국 공직자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PPT요. 예.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처벌합니다. 나치의 집다락선을 찬양하거나 부인하거나 심지어 경시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규정이 필요한가요? 예, 전체주의에 동조하거나 한다면은 그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발언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려고 했던 위원장님은 5.18 민주화 운동을 보지도 않았고요, 겪지도 않았고 또 4.3 사건에서 좌에게 무장 폭동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을 무시하는 망언을 하고 그런 분이 지질화위원회 위원장이니까 과거사 해결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죠. 위원장님,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18 민주화운동 4.3 사건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사과할 생각 있습니까? 저는 민주화 운동과 4.3에서 입은 14,000여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일관되게 커다란 희생을 입었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사퇴할 생각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이라도 사퇴할 생각 있습니까? 현직 중에 했던 발언도 아니고
그 공무원 임기 전에 있었던 학자적 표현을 가지고 사퇴를 언급하시는 건 좀 지나치시다고 생각합니다. 네,